그래서 요즘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보면 야, 참 영리하게 뛴다. 참 이타적으로 뛴다. 네네. 동료와의 컨비네이션 연계가 너무 좋다. 앞쪽에서 상대 압박할 때 뛴 거리가 1등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전체 뛴 거리는 그렇게 또 많진 않아요. 네. 그 얘기는 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박을 가할 때는 제일 많이 뛰는데 전체 뛴 거리는 살짝 좀 내려가요. 그거는 조절하나? 선택과 집중이 되게 그렇죠.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딱 뛰어야 될 때 집중이 확 뛰고 그 다음에 충분히 좀 더 휴식을 가야 될 땐 휴식을 가고 이거를 너무나 선택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영리하다는 거죠. 저희의 뭐 단골이죠. 네, 싱컨바인 단백질러가 또 돌아왔습니다. 일단 요게 오트밀로 만들어서 한번 먹으면 요거 한 통 먹으면 배도 부르고 영양소도 이제 보충이 되고. 자, 일단은 맛은 미숫가루 맛의 오리지널과 커피만 요 두 가지로 나오고 페트 한 명당 단백질 32g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32g이라고 하니까 이제 조금 양이 어느 정도인데 라고 좀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삶은 계란 5개 수준의 양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단백질 권장량의 남자면 55%, 여자는 65%를 요 한 통만 먹어도 섭취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건강 챙기시거나 다이어트 하시거나 그냥 이렇게 식사 대용으로 빠르게 드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좋죠. 이거 진짜 좋아요. 곡물을 갈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 운동하시는 분 있잖아. 퇴근 후에 이제 운동하시는 분 식사 챙겨 드시고 운동하기 어렵거든. 그렇죠. 요거 하나 챙겨가지고 드시고 운동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상품이고, 자, 할인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최저가 39,000원, 21% 할인된 금액으로 지금 바로 구매하시면 여러분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특히 일단 맛있어요. 맛있고 이제 배고플 때 제격인 그런 상품이니까 지금 구매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미숫가루 고맙습니다. 구매할 수 있으니까 고정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할인된 금액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팀의 중심, 우리 손흥민 선수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골, 1개의 도움을 기록한 손흥민 선수가 또 BBC의 메인을 장식하기도 했고, MOM에도, 공식 MOM에도 선정이 됐고, 득점 랭킹 2위, 공동 2위. 홀란, 그리고 살라와 지금 공동으로, 홀란은 지금 1위고요.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이야기가 지금 그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극찬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정말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초반에 활약이 너무 좋은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유 나 궁금해 솔직히. 일단 득점왕에 저렇게 페이스를 달린다라고 하는 게 대단한 반전입니다. 그렇죠. 지난 시즌 10골이었죠. 뭐 물론 조금 안 좋았는데 벌써 70%의 득점을 그럼요. 어마어마한 페이스. 거죠. 그리고 공격을 끌어갈 때 있어서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이 매우 지대합니다. 지금. 그럼요. 우리가 아까 골 장면 토트넘이 할 때 그 전방 압박, 채널링 이런 얘기를 했지만 골로 표현되지 않은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은 상당히 지대하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의 어떤 면이 좀 변했길래 이 토트넘의 상승세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득점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수치를 한번 볼까요? 자, 왼쪽 위에 이렇게 수치들이 돼 있는 건 박스 안 터치. 시즌별 박스 안 터치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손흥민 선수의 터치의 퍼센테이지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맨 아래. 저 위에부터 해서 아래까지는 이게 쭉 시즌별로 나와 있는 건데 그냥 추세만 놓고 보면 확실히 이번 시즌이 길쭉하게 쫙 늘어난 거죠. 많이 19.4인가요? 19.4%. 그러면 토트넘 진출 이후에 토트넘에서 뛰었던 기간들 통틀어서 박스 안에서 가장 많은 볼 터치를 하고 있다. 이번 시즌이. 그것도 그러니까 박스 안 터치가 일단 이번 시즌 굉장히 많아진 것도 있고 지난 3시즌은 10%도 못 넘었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뭐 측면에서 좀 많이 뛰고 했었으니까 내려앉는 경우도 많았었고. 자, 일단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저 우측의 상단은 어떤 거죠? 히트맵. 손흥민 선수가 주로 어느 위치에서 뛰었는지. 그래서 지금 보면 우측 하단이 옛날이네요. 그래서 쭉 올라오는 거네. 이렇게 해서 좌측 상단이 2023, 24 그러니까 이번 시즌. 그러니까 이번 시즌 놓고 보면 두 가지 특징이 보이네요. 하나는 수비로 내려오는 게 적어졌다. 그죠? 그렇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상대 골대 앞쪽에서의 움직임이 많아졌다. 근데 저 왼쪽도 여전히 많은데 저는 저게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9경기밖에 안 했잖아요. 그죠. 시즌 초반에
히샤리송이 전방이고 손흥민이 왼쪽이었던 시간이 있었잖아. 네네. 그러다가 지금 옮겨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초반을 빼면 훨씬 더 가운데 중앙에서 손톱으로 뛰었던 게 이번 시즌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자, 수치적으로도 확실히 더 공격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보시면 그냥 빨간색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붉은색이 박스 안에 가장 많다. 이번 시즌. 네. 이게 뭐 가장 간단하게 좀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저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압박을 할 때 스프린트를 한 거리예요. 아, 1위네요? 손흥민 선수가 1위예요. 근데 저 밑에 있는 선수들 보시면 소보슬라이, 고든, 웨데고르, 클루셉스키가 20대죠. 20대 초반이야.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야. 다 이제 어린 선수들 중에서 같이 섞여 있는데 저기서도 가장 많은 스프린트를 한 선수인 거예요. 압박을 할 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번에 득점 장면도 마찬가지지만 토트넘이 압박할 때 일단 손흥민 선수가 되게 멀리서부터 엄청 뛰어. 전력 질주를 해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그 방향성, 우리가 압박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자. 이제 그런 건데 손흥민 선수가 그 역할을 정말 솔선수범해서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라 볼 수 있겠죠.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걸 약간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저 그래픽과 수치를 통해서 본 거는 이런 거죠.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많이 이동을 했구나.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더 많이 움직여주고 있구나.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죠. 위치를 전환했다. 그리고 전방 압박을 많이 걸어주고 있구나. 이것까지도 이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손흥민 선수가 지금 7골을 넣었잖아요. 근데 오늘 새벽 경기 그 한 골 말고는 그 이전 6골은 모두 페널티 박스 안에서 넣은 겁니다. 네네. 오늘이 처음으로 페널티 박스 밖에서 때렸던 거예요. 그만큼 확실히 안에 진입이 많은데 저는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 호날두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측면은 아무래도 좀 속도를 통해서 돌파를 하거나 수비가 다음에 대한 역할까지도 많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약간 사이드는 부담스러워하고 그렇죠. 그래서 약간 가운데로 오는 경향들이 있죠. 일단 손흥민 선수도 자연스럽게 가운데로 왔다. 일단 그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러면 그냥 가운데만 오면 다 골 많이 넣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이게 해리 케인 같은 경우나 아니면 다른 선수들, 만약에 약간 좀 더 9번에 가까운 선수들은 뭐 등을 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손흥민은 사실 전통적인 9번 스트라이커는 아니잖아. 근데 움직임이 너무 좋아. 이타적인 움직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상대가 수비 라인과 미들 지역을 이렇게 두 줄 수비할 때 결국 이거 깰 수 있는 거는 이제 W나 M자 형태로 계속 이렇게 위아래로 들어갔다 빠졌다 이걸 해주는 거거든요. 이 움직임이 진짜 영리합니다. 그래서 요즘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보면 참 영리하게 뛴다. 참 이타적으로 뛴다. 동료와의 컨비네이션 연계가 너무 좋다. 도사 같아, 축구 도사.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앞쪽에서 상대 압박할 때 뛴 거리가 1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체 뛴 거리는 그렇게 또 많진 않아요. 그 얘기는 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박을 가할 때는 제일 많이 뛰는데 전체 뛴 거리는 살짝 좀 내려가요. 그거는 선택과 집중이 되게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딱 뛰어야 될 때 집중해서 확 뛰고, 그 다음에 충분히 좀 더 휴식을 가야 될 땐 휴식을 가고, 이거를 너무나 선택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영리하다는 거죠. 선택과 집중을 너무 잘해주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동선에 대한 움직임의 이해, 여기서 이타적인 어떤 플레이까지, 이런 것들이 손흥민 선수의 많은 골로 연결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요것도 조금 하나 곁들여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또 잘 찼잖아요. 잘 찼죠. 감차. 요거 어제 골 장면 한번, 결국엔 손흥민 선수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박스 밖에서 나온 이번 시즌 첫 골인데, 우리가 알던 그 손흥민 선수의 감차. 거기다가 양발을 쓰기 때문에 그 수비수가 엉키는 장면도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는 것도 그대로 이번 시즌 잘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성적을 또 내는 것 같습니다. 자, 뭐 페노가 뭐 저 장면 설명해주면, 그러니까 뭐 겹치면서 사실 저것도 이제 페널티 박스 밖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나 마찬가지죠. 저게 이제 어쨌든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수비가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한번 타이밍을 뺏은 다음에 슈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거의 뭐 1대1 상황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래도 저게 되게 어려운 슈팅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플럼에 해리 윌슨이 비슷한 장면이 있었어요. 완전 1대1 장면이었고 반더벤이 달려오니까 한번 접고. 그래, 접고. 근데 거기서 이제 결과물을 보면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거고 손흥민 선수의 클래스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전형적인 9번으로 뛰었으면 아마 이렇게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의 감독들의 9번이었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해외 언론에서도 비슷하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본인의 전술에 맞는 이 9번의 역할을 재해석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손흥민 선수가 맡고 있는 9번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명확하게 역할을 설정해준 정말 특수한 역할이고 그 역할을 손흥민 선수가 잘 해주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닥쳤던 장면 한번 네.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골 장면 상황에서 이제 수비수 2명이 부딪히는 장면이 나왔었죠. 이게 그러니까 뭐 이럴 수 있잖아. 아유 수비수들이 저거 어떻게 동선도 못 잡아가지고 지들끼리 부닥쳐. 바보 멍청이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K리그 현장에 직관 가신 분들은 가끔씩 볼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 수비수가 공격수를 맨마킹할 때 1대1로 딱 잡을 때 쓰면 수비 쪽 벤치에서 수비수를 도와주려고 외칩니다. 뭐라 외쳐요. 그거를 K리그 직관 가신 분들은 가끔씩 들을 때가 있어요. 네. 뭐라 그러냐 수비수에게 오른발 그래요. 왼발 이렇게 도와주려고 외쳐요. 그 얘기는 네가 마크하고 있는 공격수가 오른발잡이야. 네가 마크하고 있는 공격수가 왼발잡이야. 기본적으로 수비수는 공격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잖아. 반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발잡이니까 오른발만 잡아. 왼발은 열어. 쟤 어차피 왼발 못 써. 네. 왼발 그러면 왼발잡이니까 왼발만 잡아. 오른발은 열어줘. 쟤 어차피 오른발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때도 보면 그러면 벤치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손흥민처럼 양발을 똑같이 쓰잖아. 5대5로.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좀 두 선수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베이시하고 팀님이 나는 손흥민이 이번에 동작 보니까 왼발로 때릴 것 같아. 나는 오른발로 때릴 것 같아. 그래서 동선이 서로 이렇게 가다가 겹쳐버린 거잖아. 네네네. 잘 안 나오는 장면이야. 저기에 누가 센터백이 이렇게 서로 충돌을 하나. 충돌을 했거든요. 근데 저거 보면 팀린이 아마 왼발 잡으려고 다가오다가 베이시랑 충돌할까? 그러니까 맞아요. 저렇게 양발을 잘 쓰는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능력도 정말 이 많은 골을 양산해내는 데 있어서 한몫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이유를 분석을 해봤고, 그리고 어제 이제 약간은 이제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이 네네. 약간 이제 좀 엉키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네. 메디슨이 경기 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BBC와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 언급했는데, 우리는 훌륭한 관계 맺고 있고, 소니는 내가 수년간 지켜보며 좋아했던 선수였고, 이제 그와 함께 뛰게 되어 기쁘다. 난 이런 말 잘 하지 않는데, 소니는 월드 클래스다. 이런 또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잘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확실히. 아직 뭐 이제 그 장면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메디슨이 욕심부린 거 아니냐 말을 하는데 뭐 싸웠다. 딱 이제 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메디슨하고 손흥민이 바뀌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메디슨을 욕할 수 있으면 욕하세요. 그거는 이제 서로 이제 뭐 본인이 차고 싶을 때도 있고 서로 그럼요. 안 맞을 때도 있는 거고 거기 경기장 내에서 이 벌어진 일은 경기장에서 그냥 끝내면 되는 거예요. 끝나고 월드 클래스라고 또 추켜 세웠어요. 메디슨이. 그런 건 우리가 하는 액시던트. 그러니까 사고죠, 사고. 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서로 하다가 부닥쳐서 일어나는 사고지. 그럼요. 뭐 그걸 뭐라고 할 건 아니다. 네. 근데 둘 다 시너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메디슨은 물론 사실 이적하기 전에는 원래 레스터 시절에는 직접 타격, 슈팅을 되게 많이 때렸던 선수예요. 근데 내가 봐선 토트넘 때는 혼자 때리지 않더라고. 네. 좀 더 만들어서 연기하려고 하고 손도 주위의 선수들하고 또 만들어서 하려고 그렇죠. 하고.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저는 그 인터뷰한 거 좀 봤거든요. 이렇게 육성 인터뷰한 거. 네네네.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이거 뭐 해리케인이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했냐? 왜 토트넘이 이렇게 잘하냐고 물어봐요. 저 진행자가.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 더 잘하자는 생각도 있고 좀 오로지 토트넘만 생각하고 이런 거대한 클럽에서 뛴다는 거에 자부심이 있다 이러면서 좀 생각을 해. 그러면서 해리케인이 떠날 때 우리도 걱정이 다 많았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 자기네 선수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해리케인처럼 뛰어난 선수가 나가니까 그럼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모두 좀 더 잘해보자. 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이런 류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허. 저는 그것도 약간 지금 토트넘에 좀 플러스 되는 영향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해리케인이 빠졌으니까 억제기가 빠졌다 이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네네. 해리케인은 좋은 선수죠. 뛰어난 선수입니다. 음. 근데 그 선수가 갖고 있었던 플러스 요인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한 선수에게 몰빵을 했을 때 의존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해리케인이 빠져나감으로써 또 그거에 맞는 감독이 옴으로써 다양한 선수들의 그러니까 대포를 쐈었는데 대포가 빠지니까 기관총으로 좀 막 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이 좀 다변화되고 있는 것도 토트넘이 잘 나가게 하고 있고 네. 또 많은 득점기에 손흥민에게도 공간이 열리는 기회도 그렇죠. 연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BBC도 보도를 했더라고요. 손흥민이 케인의 빈자리 잘 메우고 있고 네. 케인의 부재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상적인 영향력으로 가려졌다. 이런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뭐 토트넘의 상승세가 좀 이어질 것 같으니까 네네네. 저희도 함께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